현재 구간 양 시장 모두 동일하게 0.58% 강세입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은 다시 조금 더 늘어났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데 가장 주요한 원인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갤럭시 24 수혜주 주식 은하계 남고 떠나고 이 시적인 표현이라서 우리 작가님의 표현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손수호 교수님이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을 예약했어요. 하셨다고요? 네, 전 이제 뭐 바꿀 때도 되긴 네네. 했지만 온디바이스 AI 폰이라는 걸 한번 써보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 네. 그런 거에 이제 사전 예약을 했는데 놀랐던 거는 제가 이제 그 사전 예약 시작한 일이 저 18일이었을 거예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곧쯤. 그 다음 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한 편인데 상당히 이제 물량 소진이 돼서 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배송이 될 거라고 꽤 오래 하니까 걸리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2월 말 정도에나 받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이게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그냥 흥행 조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숫자로 보는 그런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신제품 내놓으면 워낙 이제 유튜버들이나 블로거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조회수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네. 첫날에 굉장히 이제 가장 뜨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올린 그 갤럭시 S24 영상 11개가 하루에 1000만 뷰를 달성을 했어요. 와, 그 1000만 뷰. 네, 괜찮은 그 거죠. 샀으면? 우리 아시겠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삼성에 대한 스마트폰을 되게 박하게 평가하는 편이거든요. 아이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뭐 월스트저널이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 이제 본 걸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그 흥행성 측면에서 괜찮은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둘러 봤었을 때에 일단 초기의 흥행 조짐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이게 갤럭시 S24가 잘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뭐 부품주 관련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여기에는 애플도 같이 뛰어들 것이라는 거에 저는 가장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삼성이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접는 폰, 폴더블 폰은 사실 이제 애플이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다 하는데 나오진 않아요. 결국 안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 커지잖아요. 전에 삼성이 했던 대화면 폰은 애플이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캐파 자체가 확 커졌잖아요. 근데 AI 폰은 어떨 거냐? 이건 안 뛰어들 수 없는 필수적인 어젠다거든요. 거죠?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애플도 본격적으로 이제 AI 경쟁을 삼성과 하게 될 텐데 네. 이게 스마트폰 양상으로 가면 이게 다음에 교체 수요를 일으킬 이제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의 낙수 효과를 보면 전 두 가지 뭐 이제 부품주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네. 온디바이스 AI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과 AI 두 가지 측면의 어떤 낙수 효과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부품주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뭐 삼성 관련 삼성 전기나 뭐 애플은 LG 이노텍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흐름 좋았던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것들 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전반적인 뭐 낙수 효과를 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된다면. 네. 네, 이걸 가정으로 해서.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뭐 반도체 그리고 요 갤럭시 S24 관련한 모멘텀이 전체 시장에 다 퍼진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에 좀 편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하창원 교수님 오늘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종목별로 보면. 뭐 장 초반에는 일부 차익 매물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이 뭐 강하게 조정이 나와서 네. 이제부터 벌써 좀 옥석 가리기가 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또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제주 반도체 다시 양전해서 열심히 좀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오늘은 뭐 이제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쪽이 강하죠. 네. 네, 뭐 전거래에도 사실 이게 이쪽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갤럭시 24 관련된 부분과 온센서 AI 쪽에서 MCU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이구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뭐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사전 예약 물량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뭐 약간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뭐 다 같이 움직일 확률을 또 배제할 수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어디에 찍히느냐가 핵심이 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세라고 한다면 뭐 소형주 안에서 이런 순환매의 관점은 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국통신원 테이버 고수께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양책 검토를 관련한 소식에 지금 환율 시장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부양책 계속 뭐 한다고는 했는데 검토한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실행한다라고 해야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이유는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날이 원래는 중국이 매월 20일입니다. 네. 그리고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말에도 이제 계속 꾸준히 발표를 해왔었는데 이게 어제자 기준은 22일이었거든요. 어제 오전에 발표를 하면서 뭔가 약간 이제 서구권과 시간대를 맞추고 그리고는 장중에 뭐 데이터를 발표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부양책을 검토한다라는 증시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넣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 때문에 외환 시장과 또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요거는 한국에는 조금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양책 발표하고 중국이 좋아지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중국의 수입량이 뭔가 늘어나는 그런 기대감 가져볼 법한데 좀 너무 많이 갔어요? 반도체보다는 중국 내수 소비주 관련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포인트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수 소비라 하면은 이제는 기대가 한풀 많이 꺾인 화장품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의류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에 FNF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좀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정우 고수의 분석에 이어서 어부부 반도체의 급등 그리고 제주 반도체의 지금 양봉 흐름에 있어서의 전환, 테이버 고수는 이 두 종목의 최근의 급등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했나요?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어찌 보면은 뭐 우량한데 재미없던 주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지금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같은 거를 계산해 볼 수 있겠으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전 기준 주가를 다시 한번 보시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출발한 주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년 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3자로 출발했습니다. 작년 내내 3자, 4자 있던 그런 종목이 지금 앞자리가 바뀌어서 또다시 3자에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1년 내에 10배거에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의 룰이 있죠. 10배거에 도달하면은 좀 이제 재료가 많이 소멸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는 매우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사실 주가 상승의 지속성이 보이게 될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좀 낙수 효과를 보는 중소형주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본진인 삼성전자를 사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하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떤 경우에도 올해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데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손석구 고수가 갤럭시 S24를 신청했다라고 했지만 울트라 신청하셨나요? 네, 울트라. 네. 가장 근데 지금 울트라는 그 퀄컴 스냅드래곤 H Gen 3가 들어가지만 지금 플러스하고 일반 기본 모델은 엑시노스 2200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4나노 공정으로 삼성이 만든 거란 말이죠. 물론 앞단에 3나노 공정이 있지만 3나노 공정은 아직 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나노로 만든 것인데 지금 외국에서의 평가는 실제로 스냅드래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발열도 예전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수치화된 그 수치만으로 보면 스냅드래곤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네. 과거에 이제 그 엑시노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발열, 그다음에 스로틀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이 4나노 공정에서 뭔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AMD가 만들 4나노 공정에서의 비메모리 쪽이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타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1년간 퀼 테스트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이 터질 수도 있겠다. 삼성이 이미 4나노로 만든 지금 엑시노스 2200이 잘 돌아가는데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 엔비디아나 AMD랑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봤을 때 어느 정도 킬 테스트에 성공했다면은 그러면 본격적인 수준은 1년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하반기부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의 위치가 맞는 걸까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디램의 반등이 아닙니다. HBM 진입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 상수로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비메모리가 얹어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갤럭시 S24 플러스와 갤럭시 S24 모델에 과연 얼마만큼의 엑시노스 2200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네 분의 한 줄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고수입니다. 삼성전자 인내는 쓰다라고 의견 남겼고요. 손석우 고수 엑시노스의 경쟁력이 확인되며 갤럭시 S24의 A약점 비슷한 이야기 또 해주셨네요. 방금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눴죠. 하정원 고수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테이블 고수 갤럭시 수혜주는 삼성전자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장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